네, 안녕하세요. 예쁜무 클리닉 허선영 원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리필하는 남자, 리필가이, 리프팅과 필러하는 남자 허선영입니다. 그 병원마다 이제 보톡스랑 필러가 다 있는데 가격이 좀 많이 다 달라서 네네. 혹시 이유가 있는지. 네. 먼저 병원마다 필러와 뭐 보톡스, 리프팅 모든 가격이 다 다릅니다. 네. 근데 잘 생각해보면은 이 질문은 약간 기본적인 뭐랄까 질문의 방향 또는 질문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상식적인 내용이 조금 그 부분이 오히려 더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은 그 모든 물건 또는 상품의 가격이 다 균일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더 이상한 것 같아요. 그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네, 사실은 그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회 보장 제도가 우리나라가 워낙 그 뭐 정치라든지 행정 조직에서 잘 꾸려놔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예를 들면은 의료보험 쪽으로 가면은 모든 이제 의료 시술의 그 가격이 다 균일하게 다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그 우리가 하고 있는 이제 의료 쪽에서도 미용 성형 쪽은 국가가 당연히 제공해 주어야 되는 그런 의료 서비스의 영역에 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가격을 정하고 이런 식으로 하라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영역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국민의 세금을 통해서 국민 건강보험을 통해서 의료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건데 꼭 필요한데 자원이 배분되도록 하는 게 이제 정치와 행정과 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다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똑같은 쭈쭈바인데도 또는 똑같은 생수인데도 똑같은 그 마이쮸인데도 똑같은 뭐 초콜릿인데도 똑같은 과자인데도 이마트에서 사는 가격이랑 동네 앞 슈퍼에서 사는 가격이랑 관광지에서 사는 가격이랑 공항에서 사는 가격이랑 다 다릅니다. 환전을 할 때도 고시 환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그 환전을 할 때랑 그 다음에 공항에 가서 환전할 때랑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라 넘어간 다음에 그 나라에서 환전할 때랑 가격이 다 다릅니다. 예. 그리고 또 서비스의 요금도 다 다르죠. 그쵸? 예를 들면은 똑같은 공깃밥에 김치찌개를 먹었는데 강남역에서 먹으면은 8,000원이고 그쵸? 청담동에서 먹으면 12,000원이고 그쵸? 동네에서 먹으면 5,000원짜리도 있고 3,000원짜리도 있습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앞에 그 학교 바로 앞에 저희가 맨날 학교에서 살았으니까요. 의과대학 다닐 때는 그냥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12시까지 계속 살았으니까요. 그러면은 아침, 점심, 저녁을 다 거기서 먹어야 되는데 학교 바로 앞에 조그만 식당이 있었어요. 가정집을 개조해서 만든 식당이고 아마 영업 허가도 없었을 거예요. 영업 허가도 없는 식당인데 그냥 아주머니 좋아서 저희는 맨날 갔던 식당인데 배탈난 적 한 번도 없었고 항상 그거 맛있게 먹고 열심히 공부했던 식당이 있습니다. 거기는 학교 앞에 식당이 3,000원일 때 저희 때는 3,000원, 2,000원이었거든요. 거기는 한 1,500원이면은 맛있게 먹을 수 있었어요. 네, 1,000원에도 먹었었고 학생 식당을 가면 그보다 더 푸짐한데 800원에 먹었어요. 900원에도 먹고. 네. 그만큼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되게 옛날 사람 같습니다. 예. 네, 어쨌든 근데 그런 것처럼 모든 물건과 음식과 서비스의 이제 가격은 다 다른 거고요. 이쪽 부분은 또 미용 의료 영역은 이제 그 어떤 뭐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필러의 그 원자재 값 또는 뭐 보톡스 원자재 값 이런 부분보다도 그 시술을 더 많이 해봤고 더 잘 해봤고 더 안전하게 하실 수 있는 원장님들께서 대체적으로 이거는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더 가격을 적정 가격 이상 또는 이렇게 좀 프리미엄으로 더 많이 받기도 하십니다. 예. 그리고 조금 이제 이것도 100%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새로 진출하시는 병원이나 아직 경험이 좀 적으신 경우 이럴 때는 조금 가격을 착하게 해서 조금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좀 시술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 세상의 모든 가격은 다 다르다. 왜냐면은 정말 똑같은 클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쵸? 세상에. 예를 들자면은 샌프란시스코에 가가지고 식사를 한번 하면은 피자 한 조각, 피자 한 조각이 피자 한 조각 콜라 하나 이게 샌프란시스코에서는 15달러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18,000원부터 시작해요. 푸드트럭에서 그냥 길거리 푸드트럭이 우리랑 리어카랑 똑같은 거거든요. 포장마차랑 똑같은 건데 그 푸드트럭에서 파는 피자 하나랑 콜라 하나가 15달러입니다. 엄청 비싼 겁니다. 근데
그 제가 미국 유학 중에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또 뉴욕에서는 이탈리안 피자 가게. 이탈리안이 피자는 오리지널이죠. 근데 인도 사람도 피자 가게를 많이 하세요. 왜냐면 인도도 난이 있고 피자를 응용해서 만들기 되게 좋은 음식 문화를 갖고 있어요. 예, 인도 음식의 난하고 피자 도우는 굉장히 비슷해요. 예. 그래서 그 인도 사람하고 이탈리아 사람하고 둘이 뉴욕에 아주 번화한 데서 마주보고서는 싸움이 난 거예요. 손님을 더 많이 끌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처음에 $10이던 피자 값이 이 한 조각에 점점 내려와서 제가 그때 15년, 16년도에 샌프란시스코 유학 중이었는데 그때 수업 시간에 우리 교수님께서 강의하면서 이렇게 그 기사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건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온 기사였는데 75센트까지 떨어진 거예요. 75센트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800원, 900원 돈 되겠죠. 900원에 미국 피자는 요만한 조각이 아니거든요. 한 끼가 충분히 되는 이만한 피자예요. 피자 직경이 한 80cm는 될 것 같고요. 예. 이 정도 되는 그거의 한 슬라이스이기 때문에 큰 피자인데 그게 75센트인 겁니다. 예. 황당하죠. 예.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점점 우리가 이제 선진국으로 가면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가치 중심의 소비, 가치 중심 소비, 가치 소비.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물건을 사면서 내가 이 물건을 사면서 자신의 어떤 신분 또는 자신의 경제적 지위 또는 자신의 어떤 취향을 재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가치 소비를 하는 거는 예전에 제가 존경했던 원장님께서 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가치 소비라는 게 있다. 그거는 가치라는 거는 주관적일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자신의 소비 여력, 그 다음에 자신의 경제적 신분 또는 경제적 어떤 그런 캐퍼시티 이런 거에 맞춰서 자기가 같은 물건이라도 더 가치 있다고 생각되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더 나한테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거라면은 충분히 더 많은 돈을 지불하는 거죠. 근데 물건에서 생수에서 그런 게 생수라든지 예를 들면 호치키스 카메라 배터리 이런 거에서 그런 게 발생하기는 쉽진 않을 겁니다. 예. 그렇지만은 의료 서비스는 한 인간과 인간의 만남, 그렇죠. 그러니까 고객님 또는 환자분과 의사라는 이제 인격체와 인격체가 만남이 발생을 하고 거기서 또 대화와 그 다음에 또 어떤 신뢰가 이제 형성이 되면서 이렇게 주고받는 뭔가 인터랙션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이제 상호 신뢰를 통해서 굉장히 이제 시술이라는 조금 아프기도 하고 그렇죠? 예, 좀 무섭기도 한 이 시술이라는 과정을 편안하게 같이 여행처럼 이렇게 해결을 해 나가는 마치 가이드 같기도 하고 또 선생님 같기도 하고 또 친구 같기도 하고 이런 어떤 인격체를 만나서 그 시술을 받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원장님들의 경험과 모든 원장님들의 어떤 모든 게 다 다릅니다. 그냥 배경 지식부터 시작해서 인격부터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 다르시고. 근데 그 다른 형태의 무언가를 이렇게 소비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다 가격이 다른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전에 이런 에피소드를 들은 적이 있어요. 클래식 FM에서 들은 건데요. 피카소가 60 넘었을 때는 이미 완전 슈퍼 거장의 반열에 올랐었죠. 그쵸? 당대 인정받으면서 부를 축적하고 명성을 쌓고 인정받고 이런 화가들이 옛날에 고흐시대나 이럴 땐 굉장히 없었죠. 그쵸? 1800년대만 해도. 근데 1900년대부터는 굉장히 그런 화가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피카소죠. 근데 이제 피카소가 스페인 사람인가 포르투갈 사람인가 그렇죠. 죄송합니다. 배경 지식이 제가 딸립니다. 근데 어쨌든 파리에 가서 파리의 노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어떤 젊은 여성이 와가지고 당신께서 혹시 유명한 화가 피카소님 아니신가요? 그러면서 제 초상화 하나만 그려주실 수 있느냐고 그러셨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시죠. 그러고서 이제 그려드리는데 원래 피카소 그림이 개발세발 그린 거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칙칙칙칙 그리고 그냥 색깔도 몇 개 안 들어가고 그냥 대충 그린 것 같아요. 근데 한 3분 만에 슥슥슥 딱 그리더니 딱
줬대요. 그랬더니 그런데 제가 이제 이 그림을 돈을 얼마를 들이면 될까요? 수고비를 뭐 그림값을 얼마를 들이면 될까요? 그랬더니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천만 원 정도 주십시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지금 당신 3분 만에 그리셨는데 이걸 3천만 원을 청구한다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셨대요. 그 여자분께서. 그랬더니 피카소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이런 거죠. 제가 이 그림을 3분 만에 그렸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저는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60년 하고 3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네, 저 피카소라는 그 사람이 고뇌하고 수많은 그림을 이제 연습하고 또 막 좌절도 겪으면서 그리고 또 어떤 이 피카소라는 인격과 철학이 형성되는데 60년이 걸렸고 네, 거기에 3분이 더 들어간 작품이라고 60년 더하기 3분짜리 작품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나중에 그 그림이 뭐 몇십억짜리가 됐대요. 결국 그 그림은 피카소가 다시 가져왔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 이제 보톡스나 필러 이런 시술에 대한 얘기를 조금 벗어나서 피카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실은 이 사회에서 진짜 자신의 이제 목숨과 어떤 자신의 모든 거를 다 희생할 각오로 일을 하시는 분들, 경찰관 분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소방 공무원 분들, 경찰 공무원들, 소방 공무원들 이런 분들. 왜냐면 경찰 공무원들께서도 어떤 출동 나가셨다가 막 그 공격당해서 막 사망하시거나 다치시거나 이런 케이스도 굉장히 많으시고, 특히 소방 공무원 분들이나 구급대원들 이런 분들 보시면은 굉장히 그 뭐랄까 진짜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네, 그런 분들. 그 다음에 또 구급대원들도 막 24시간이 모자라게 막 진짜 밤에 막 콜 오면은 막 바로 구급차 타고 가서 막 죽어가는 생명을 잘 모셔가지고 병원까지 이송해 주시고 이런 분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서비스를 우리는 정말 그분들이 잠깐 오셔서 구급대원들이 뭐 5분 만에 모시고 갔고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병원에 모셔다 드렸다. 15분짜리 서비스를 받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 안에 타고 계신 분들의 온 삶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제공받은 거거든요. 네. 경찰 공무원들께서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소방 공무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기가 죽을 각오를 하고 물구덩이에 뛰어들어서 다른 분들의 목숨을 구해오시는 이런 분들한테 좀 저희가 그 짧은 서비스가 아니라 정말 길고 무한한 그리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서비스를 해주시는 그런 분들한테 뭔가 좀 감사하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됐습니다. 정말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고객님을 안전하게 예쁘게 모시는 일을 하지만은 정말 이제 보험 영역에서 그 환자 진료에 이제 그 투신하고 계시는 많은 의사 선생님들 그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존경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또 드리고, 소방 공무원들, 경찰 공무원들, 그리고 또 이제 구급대원분들 이런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는 걸로 오늘 영상은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